예,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수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논설실장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입니다. 예, 김한나 변호사님. 네, 하나밖에 없는 변호사 김한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메리 크리스마스. 변호사님 빨간색 옷 입고 오셨어요. 네, 제가 1년에 한 번 딱 24일 또는 25일에 입는 옷입니다. 예. 네. 아니 사놓고 한 번을 안 입어가지고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오늘 입었습니다. 자주 입고 오시죠 이제 앞으로. 예. 오늘은 법정에서 군인 통닭값 깎길래 계엄했다고 항변한 윤석열, 그리고 여야의 통일교 특검 삿바 싸움 등의 소식을 살펴보고 2부에는 한겨레 기륜형 논설위원과 함께 최근 외교 현안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최근에 이제 윤석열 내란 재판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계엄 관련 인물들이 대거 재판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통닭 발언이 굉장히 주의를 끌었어요. 네,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36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공판에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그런데 윤석열이 굳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 박안수 총장에 대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신문이라고 하면 그 검찰이나 변호인들이 나서서 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은 이렇게 직접 나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련된 내용은 군 관련 예산 삭감, 그리고 이로 인한 심각한 안보 위협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직접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일선 부대를 가면 병사들이, 사병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병들이 우리 소대장님 처우 좀 잘해달라. 사기가 죽어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직접 그 박안수 전 총장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는 단순 사기 문제가 아니라 안보나 국방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둘이 준비라도 한 듯이 박안수 총장이 나도 그렇게 인식했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잘려가지고 사기가 뚝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예산이 잘렸다는 거죠? 이제 국방 예산을 그 국회에서 삭감을 한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의 통닭 발언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윤석열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사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상사 중사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보고 부사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부사관 부인하고 식사도 하면서 내가 다 들어봤는데 주임원사가 소대 사병들을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런 것까지 딱딱 골라서 어떻게 잘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회를 비판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이런 거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 몇 년을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이게 사실관계가 안 맞는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2년밖에 안 된 시점이고 예산국회를 경험한 거는 뭐 한 번 정도 제대로 경험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계속 얘기했다는 것도 좀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기현 판사가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웬만하면 안 말리거든요. 안 말리는데. 이게 지기현 판사가 딱 듣고 있다가 그날 그 분위기를 보면요, 목격하거나 들은 것 위주로 좀 하세요, 이렇게 애원하듯이 특유의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국방부 예산 깎고 지금 그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 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내란 혐의 관련된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통닭 비용 등을 예를 들면서 군 예산 삭감이 계엄 선포, 그러니까 내란의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다시 지기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쟁점 위주로 좀 물어보라고 거듭거듭 말리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의 이 태도로 봤을 때는 이 본인이 이야기한 그 주요 발언들, 지금까지 불법 계엄과 관련돼서 이야기한 발언들이 실제로는 예산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 얘기는 계속 했었죠. 이제 특활비 깎았다는 얘기하고 감사원장 탄핵, 그러니까 주로 이제 탄핵과 특활비 깎았다, 뭐 이거 예산 깎았다, 그 얘기를 많이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2월에 그 헌재 탄핵 심판 최종 진술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군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업을 두 가지를 예로 드는데요. 지휘 정찰 사업하고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는 통당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때 저는 이제 국방부를 출입하거나 정치부 출입한 기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지휘 정찰 사업이나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왜 계엄하고 관련돼 있지?라고 의문을 품었거든요. 자,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나 이제 과정을 돌아보니까 이 항목들이 이 본인이 생각해 윤석열이 생각하기에 장기 집권으로 가는 큰 계획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통닭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후에 무인기 작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찰 비용. 네. 이 정찰에 이 지휘 정찰 사업하고 전술 데이터 링크가 결합되게 되는 거죠. 네. 예. 보통 이제 무인기 운영 작전의 골간이 네. 되는 그런 예산으로 꼽힙니다. 근데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한 이제 무인기나 드론 운영 관련된 예산이 깎여서 내란을 했다라고 이제 또 예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회한 거라고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네. 그 정도의 생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통닭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굉장히 밑바닥에 있는 진심이 통닭 때문이 아니었을까. 원래 이제 먹는 것에 먹는 거에 너무 집중인 거예요.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 이유는 통닭살 정도의 예산까지도 싹싹 긁어서 깎는 민주당이 문제다. 너는 정말 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사실은 또 이런 부분을 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극우 세력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 이유를 예산으로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산은 당연히 국회에서 깎으면 정부가 늘리려고 하고 이런 티키타카 아니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확정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예산을 깎았다는 이유로 계엄을 했다? 그걸 이유로 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군 예산 깎았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게 네. 대략 봤어요. 대략 봤더니 지금 이제 나온 거죠. 이제 국방부의 이제 그 비상 출입구 이렇게 지각했을 때 들어갈 수 맞습니다. 있도록 하는 네. 그문 그걸 이제 국방부 예산으로 했는데 그거 4억 들었더라고. 네. 그거 이제 그러니까 그게 경호처나 이렇게 대통령실 예산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국방부 예산으로 했고 그리고 이게 용산으로 이전할 때 예. 국방부 예산으로 이전할 했죠. 때 그것도 상당 네. 부분 다 국방부 예산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460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때 밝힌 것만 469억이에요. 이거 맞아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갔죠. 예. 다른 부처 예산 다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또 막 찾아봤더니 그 장병 생활관 신축 예산이 있어요. 이게 한 24억인가 되는데 이거를 대통령실 예산으로 전용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본인이 한 건 생각 안 하고 아마 이제 원사 부인들 해서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그 통닭도 한 마리 네. 못 삽니다. 그러니까 통닭에 확 머리에 꽂힌 딱 거죠. 꽂힌 거죠. 그래서 감히 술안주를. 네. 그래서 사실 본인이 이 감정적으로 긁힌 부분들이라고 하죠. 이제 긁혔다는 네.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음속 깊이는 내가 아주 길게 보고 장기 집권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인기 작전이었고요. 이 중에 하나의 예산이 깎이면서 정말 말 그대로 긁힌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무인기 이 사업을 굳이 본인이 최후 진술로 예를 든 것을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이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무인기를 해서 자기가 이제 뭔가 이제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휘 정찰 예산하고 전술 데이터 링크 사업 때문에 나는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나는 지휘 정찰 예산하고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개선해서 무인기 작전을 계속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불법 계엄, 비상 계엄이 아닌 자연스러운 장기 집권을 가려고 했는데 이게 깎이니까 갑작스럽게 계엄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군내 운용비로 통닭 먹어야 합니까? 그것도 정말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 예산이 어떤 그리고 그걸 부분인지 마치 참 위에서 봐야 될것 같긴 사주듯이. 한데.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실제로도 그때 깎은 예산을 한번 찾아보니까 마침 이렇게 국회에서 깎았더라고요. 해안 정찰용 무인 항공기 예산하고 근거리 장찰 드론 예산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깎았더라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 이 드론 작전을 은밀히 했었던 그 군 사령부에서는 굉장히 이건 의외의 타격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이제 예산 올릴 때 예를 들면 촘촘하게 이건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라고 적지를 못하고 네.
약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두루뭉술하게 적거나 왜냐하면 숨겨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네. 적었을 때 그런 것들이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깎여 나갔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아마 이것까지 같이 그러니까 무인항공기 예산 120억 원, 정찰 드론 140억 원이 깎여 나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통닭만큼 긁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예를 들면 듭니다. 개별 부대에서는 그걸 또 이렇게 저렇게 전용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피해가 갔을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예산 깎을 때 제가 그 과정에서 이제 의원님들 얘기를 들었는데 집행과 관련된 거나 중요 둔과 관련된 내용의 예산을 깎은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항목이 애매한 것들 그리고 이런 뭐랄까 진짜 자기네들의 통닭 먹을 수 있는 그런 전용이 가능한 그런 비용들을 그런 걸 활동비를 깎은 거거든요. 근데 마치 모든 예산을 다 깎아서 뭐 집행부나 국가가 아주 마비된 것처럼 이렇게 딱 프레임을 씌운 것 자체도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당시 국방부 예산 관련된 입장을 네. 보면은요. 국방부가 직접 밝힌 얘기입니다. 미집행된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된 게 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 사업 추진은 영향이 없다 이렇게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통닭 먹을 만큼 있었던 네,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 혹시 기억하세요? 군 말고 검찰에서도 이 예산 깎았을 때 특활비. 맞습니다. 네, 그 특활비가 사실은 마치 부장검사나 그 검사장이 자신의 뭐 경조사비로 쓰고 완전 개인적으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행과 문제점을 인지하고 깎은 부분들이 있고 이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제 메시지를 던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 네. 검찰 특활비는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맞습니다. 나눠주는 네. 거죠. 사실 봉투에 넣어가지고 네. 근데 그때 민주당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죠. 그 특활비를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는 일단 제로로 일단 하고 나중에 예. 다시 여야 협의해서 그렇게 이거를 하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0%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절충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 사이에 계엄을 한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다음 소식 가보죠. 이제 통일교 특검 이제 어쨌든 여야가 그 한다는 것에는 합의를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걸로 예상은 했어요. 예, 예상했죠. 어제 한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 거죠? 어제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하는 그러니까 사법부가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제출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그거는 저기 민주당이 받겠다라고 하기 전에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내용이죠. 예, 그 이후에 대해서 그 이후에 기자들이 협상의 여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주영 정책위 의장이 뭐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죠.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만 민주당은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찌 보면 최고위원 회의 중이니까 이야기가 좀 나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고 다만 물밑에서 고심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추천권입니다. 협상 여지가 왜 없죠?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특검을 추천을 누구로 할 거냐인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건 하고 싶지 않다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보다요. 사실 그 물밑에서 돌아간 분위기를 보면은요. 흔히 꽃놀이패를 줬다고 후회하고 하죠. 있는 거. 예. 지금 말씀하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건 국민의힘 입장이시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말에는 진짜 협상의 여지가 없기도 하지만 더 이상 뭐 얘기할 거리도 없다. 협상을 한 적이 없잖아요. 협상을 그렇죠. 한 적이 없는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안 예. 되죠. 예. 그리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물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말도 사실 그렇죠.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보통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특히 특검에서는 내가 내어줄 것과 내가 가지고 올 것을 따져보는데 이게 본인이 내어줄 것을 상상해 보자면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부 분위기는 지금이라도 물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다고는 하는데요. 물릴 수가 없죠. 물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제 특별 보고서 얘기 나오던데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얘기를 제가 아까 드리다 말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천권 얘기까지 조금 뭐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분위기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아까 꽃놀이패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쪽에서 추천권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여론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천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을 하게 되면 맨 먼저 협상하는 게 이제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두 번 뭐 최종 어차피 대통령 임명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특검의 범위를 수사 그렇죠. 범위를 어디까지 하냐. 이 두 가지잖아요. 크게 보면. 예. 그리고 특검 추천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한다는 걸 민주당이 받긴 힘들걸요. 그건 받기 힘들죠.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눈에 띄는 게 혁신당인데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 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로비 의혹이 불거지지는 않은 상황이고 본인들은 뭐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당에 이제 선수들이 다들 낮은 상황이니까요. 비교섭 단체 정당 중에 의석수 가장 많은 당이 우리 당이니까 우리가 추천권을 가져가야 조국 한다. 혁신당이 네. 갖자. 네,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국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법원행정처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뭐 여론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조국 혁신당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민주당이 하는 안 국민의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마 배제를 해야 될 거고 예. 네. 관련자가 있으니까 좀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이 하자. 네, 아마 이게 아마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 어려울 같고요.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개혁신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에서 한 추천하자. 사람씩. 예. 뭐 그거는 뭐 일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정치인이 아닌 뭐 이런 변호사라든지 예, 이 변호사 제3자 협회나, 추천 네. 뭐 이런 네.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만약에 이제 논의가 제대로 된다면 다양하게 논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내 입법 발의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연휴 아니 협의가 돼야지 발의를 하지. 근데 지금 네. 각 당이 각각 발의하고 있어서. 아 근데 예. 각 당이 그 각자 이제 안을 만들고 네, 나중에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네. 그 병 앞에서 이제 논의하자 네. 이거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각각 발의를 그렇죠. 하겠네요. 네, 네. 협상 테이블로 보자면 지금 카드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카드가 뭐 대충 다 친자에 서로 다 되는데. 이건 없지만. 예, 예. 그리고 아마 수사 범위를 가지고도 네. 굉장히 많이 다툴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민중기 특검도 수사 대상에 수사 범위에 넣자라고 하겠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특검을 특검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민주기 특검이 야당을 표적 수사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하고 유착되는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좀 넣자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혁신당과 민주당은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모두 다 하자. 모두 다 하고 여기에 헌법에 위배된 정교 유착 의혹까지 가자라는 거니까 사실 이 논의의 범주로 치면 사실 뭐 같은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좀 서로 간에 범위가 좀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집합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교집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가고요. 하고 예. 그리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인가요? 국수본인가요? 지금 그 고발이 돼 있지 실제로 가 않나요? 있습니다. 고발이 돼 있어 거기서 수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여기다 넣으면 되게 복잡해지지 않나? 그리고 약간 결에 맞지 않는 결이 맞지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원할까라는 의구심은 나요. 어차피 애초에 이걸 한 게 네. 이게 정치 공세를 할 목적이 컸었는데 그걸 갑자기 덜컥 받아버리니까 약간 당황했을 텐데. 그리고 매우 그렇죠. 어느 정도로 좀 당하고 있냐면 어쨌거나 쉽게 말해서 모든 협상은 그런 테이블에 그런 것들이 오르지만 어깃장을 놓아도 그럴싸하게 놓을 만한 이슈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마 제일 당황했을 게 아마 나경원 의원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당장 수사가 천정 천정궁에 갔냐 안 갔냐, 갔으면 왜 갔냐, 뭐 이거부터 이렇게 수사를 피할 수가 없을 테니까. 본인은 완전히 프레임이 전환되기를 바랬는데 네. 본인도 점점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죠. 패스트 트랙 이제 간신히 피했는데 이제 예. 딴 게 또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서울시장으로 가는 길은 역시 멀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생각해 보자면 네. 국민의힘 전략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을 계속 내는 거죠. 그렇죠. 뭐 민중기 특검 해야 된다. 왜 민중기 특검이 잘못인데 이걸 왜 안 하냐. 뭐 그리고 이제 그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에 대해서도 그러고 뭐 계속해서 그런 요구 조건들을 내서 결국은 이거는 깬 거는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전략이겠죠. 근데 예. 그게 너무 이제 눈에 빤히 보이는 전략이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이야기가 되어야 보수 여론들도 움직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받아라. 그러니까 받아라가 여당도 이 정도면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보수 여론도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네. 특검의 의미는 저는 정교유착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교유착의 문제를 좀 털어내는 의미에서 특검이어야지 단지 그 교집합만 찾는다고 되는 거는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중기 특검을 뭐 특검해야 된다면 차라리 이걸 내주고 정교유착까지 넣어서 차라리 합집합으로 만들어서 싹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제 네. 확실히 이제 그 과격하시죠. 아니 저 과격하지 않고요. 과격하다기보다는 아니 이게 이제 협상이라는 원리원칙, 게 원리원칙. 네, 어, 협상이라는 게 사실은 뭔가 하나 줘야지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음.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특검보다는 사실은 공적인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네. 바람직하고 이게 국수본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사안이 아니고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지금 이 사안도 보면 통일교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엄청날걸요. 이게 단순히 금품수수 의혹은 진짜 그건 작은 거고, 그 통일교 전체를 하려면 그게 엄청날 텐데, 그런 건 이제 공적인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어쨌든 특검이라는 건 정치적인 이런 맞습니다. 뭐 행위고 또 정치적인 현안이 됐을 때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특검은 어느 정도 이제 하기로 했으면 서로 하게끔 해야 됐지. 이걸 보면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알 수 알 있는 것 이게 같습니다. 이제 특검을 하려고 하는 건지 피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뭐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장동 얘기도 하고 있고요. 별별 얘기를 지금 다 하고 그게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안 하겠다는 네. 얘기죠. 안 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장동에도 통일교가 연관돼 있나요? 진짜.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했으면,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빨리 해라. 그쵸. 이렇게 어깃장 놓지 말고 네. 라고 하는 여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여론도 전혀 움직이고 있지 사실 않아서요. 민주당이 이걸 예. 받은 것도 네. 민주당 지지층이 특검 하지 왜 그래, 그냥 해버려라고 하면서 이렇게 민주당의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진퇴양난 그렇죠. 상황일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애초에는 이걸로 계속 정치 공세로만 삼았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지금 되치기를 당한 상황이 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예.